자, 지금 시장이 특히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쪽이 이 기관들의 농간으로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릴 만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인데 얼마나 더 팔아 제끼든 지금 이 정도 계속 팔아 된 것만 해도 이미 시장은 과매도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게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만큼 이렇게 과매도된 그런 섹터는 없다죠. 우리나라의 코스닥의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거의 버림받은 섹터처럼 정말로 많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쪽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바이오가 그렇게까지 이 홀대 받을 만한 그런 이 섹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2의 반도체로 키우는 그런 쪽으로 밀고 있는 부분이 이 바이오죠. 이 바이오 쪽은 이 성장 가능성이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이 고령화 사회죠. 고령화 사회고 지금 이런 이 코로나 부분도 이렇게 상당히 지금 인류를 괴롭히고 있죠. 자, 이런 시대에 이 바이오는 절대로 이 후퇴를 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절대로 후퇴할 수 없는 산업이 바로 이 바이오 산업이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이죠. 그건 뭐 다 알 겁니다. 이 바이오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고령화 사회에서 계속 이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거기다가 이제 병이 났을 때 그런 부분 고치고 싶어 하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전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쪽이 바이오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에서 한번 성공을 하게 되면 아주 큰 성공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면서 기업이 아주 크게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잘 나오는 쪽이 이 바이오다.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성장 산업에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기관들이 정말로 많이 팔아제끼고 있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더 팔아가지고 더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모르죠. 얘들 마음이니까. 그러나 지금 얘들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이 과매도 상태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이 이제 조금씩 입질을 하고 있죠. 또 같이 매도하면은 또 밀릴 수 있습니다. 또 밀릴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크게 밀고 나면은 어느 시점까지 밀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었을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 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아주 강력한 슈팅이 나오겠죠. 지금 바이오는 절대로 그냥 죽을 만한 섹터는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장자에 나오는 이런 원추라는 새처럼 긴 호흡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긴 호흡이 필요하죠. 긴 호흡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새한테도 배울 게 있죠. 새한테도 배울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희망가를 부를 수 있는 곳에서 희망가를 불러야 됩니다. 이거 뭐 도저히 될지 안 될지 감이 아예 잡히지 않는,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쪽에 가가지고 희망가를 뭐 불러대 봤자 이 자꾸 이제 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될 만한 곳에서 지금 비가 올 만한 시기에 계속 그냥 기우제를 지내다 보면은 비가 오게 돼 있죠. 될 만한 쪽을 찾아서 계속 이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인디안 기우제죠. 인디안 기우제 추장들은 그래서 항상 이제 참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존경을 받죠. 그건 뭐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날 그런 느낌을 또 받죠. 옛날에 제갈홍명처럼 구름의 움직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비가 이제 한 달 내는 비가 올 것 같다. 한 일주일 내는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비 올 때까지. 비 올 때까지 계속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비가 내리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희망가를 부를 수 있는 곳에서 희망가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희망이 올 때까지. 부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런 데서는 희망가를 부를 만한 뭔가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희망가를 부를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희망가를 부르려면은 일단 내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시 리버모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심리는 무지, 공포, 탐욕, 희망, 환희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지배를 하죠. 거기에서 이제 이 무지 부분이 좀 크다 그러면 내가 투자했는데 도저히 이 회사는 잘 모르겠어. 주가만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 어디에서 희망을 받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무지가 결국 공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되면은 아이고 무서워라. 월터 마누라가 나타났고 나는 바로 월터인데 지금 자신감 있었는데 월터 마누라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팔아니 이 기관이 월터 마누라죠. 계속 팔아져 있기니까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자신감은 전부 다 사라지고 일단은 주랭랑을 쳐야 되겠다. 간이 이제 콩알만해지면서 쪼그라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희망가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당연히 희망가를 못 부르겠죠. 못 부릅니다. 절대. 자, 이 원추의 이런 새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 자, 거래신 혼마죠. 자, 혼마 많이 들어죠. 거래신이라고 불릴 정도니까 얼마나 거래를 잘했으면 거래신이라고 불렸을까. 그리고 장자한테도 배울 게 있죠. 자, 보시면 혼마가 쌀 거래로 1700년대 사람이죠. 얘는 제시 리버모보다도 한 세대 더 일찍 활동한 사람. 이때는 뭐 주식이 없었으니까 쌀 가지고 쌀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샀다가 내려갔던 팔았다. 이렇게 하는 쌀 거래에 당대 최고 갑부가 된 사람이고 이 쌀 거래를 위해서 캔들을 만든 지금 이런 캔들이죠. 이게 하나하나가 캔들입니다. 캔들 촛불 캔들 이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혼마죠. 캔들 창시자입니다. 이 갑부가 이렇게 된 사람이죠. 심심풀이로 매매를 하지 말라 그러죠. 시세 중독이 딱 되어서 매매를 하다 보면 못 끊습니다. 이거 시장은 그야말로 독사입니다. 그야말로 이거 독사입니다. 독사. 이거 당해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알 겁니다. 이거 단기 매매 하다가 독사한테 몇 번 물리게 되면 그냥 목숨을 잃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상승자 말고 이 하락장에서는 이 단기 매매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같은 이런 목숨 같은 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마음으로 진검승부를 해야 되고 심심풀이로 매매해가지고 돈 못 사는 건 없습니다. 연중 내내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익에서 계속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윤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죠. 이거는 정말로 진리입니다. 1700년도에 태어난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를 많이 거래신이니까 얼마나 많이 해봤을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을 텐데 이 사람이 느낀 거죠. 자기도 해봤더니 이런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돈을 잃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독사처럼 시장 독사와 같았는데 많이 물려받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항상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투자를 오르든 내리든 내가 믿고 투자했으면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이제 깨달은 거죠.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단기적으로 사고팔고 이렇게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큰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는 거죠. 보시면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간에 긴 호흡으로 이제 매수 시점이었다 그러면 매수하고 매도 시점이 왔다 매도하고 그러고 나서 한참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장자 외편에 원추라는 새가 있죠. 원추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중국 남해에서 북해로 정말로 멀리 날아다니죠. 정말로 힘들겠죠.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큰 나무에 내려앉아 쉬어야 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오동나무 아니면 앉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금 매매 이런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은 건데 이런 매매에서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봤을 때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요 정도 떨어지니까 떨어졌다. 여기에서 앉아서 쉬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곳에서 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쉬지 말라는 얘기죠. 아주 짧은 부분에서 아주 단기적으로 갔다가 자이체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올랐는데 이런 곳에서 좀 쉬지 말라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으로 본다면 주가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마음이 힘들죠. 근데 얘는 날아가니까 날개가 힘들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오동나무가 아니면 안 하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면 계속 늘어내는데 내가 원하는 이 정도 적어도 이 정도 되기 전까지는
매매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대나무 열매 아니면 안 먹는다 그러죠. 아무리 배고파도 대나무 열매 딱 오면은 그거 먹겠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꾹 참고 감로천이 아니면 마셔야 돼. 자, 정말로 이거 지조 있는 새죠. 지조 있는 새. 지조가 있는 새가 이 원추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혼마는 이 장자 외편을 보고 이 원추라는 새의 이런 끈기에 지금 뭔가를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이 되지 않으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 거래신이라는 이런 호칭을 얻어낸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 알고 기다리고 인내했다 그죠. 얘도 1700년대 사람인데도 여기서도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1800년대 사람 제시 리버모도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엄청난 거래를 통해서 일평생 이런 부분만 하다가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지금 이 깨달음을 얻은 게 똑같죠. 혼마는 일본 사람이고 제시 리버모는 미국 사람들. 이 말하는 게 보면은 비슷합니다. 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런 깨달음은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 자, 그렇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깨달음을 얻으면 되겠죠.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 단기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해보겠다. 자,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죠. 지금 그런 때입니다. 더 이렇게 흔들어 대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희망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냐 부를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죠. 정말로 여기서 희망가를 내가 못 부르겠다. 그러면 희망가를 못 부를 것 같은 곳에서 굳이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희망가를 부를 필요가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볼 때입니다. 지금 자, 이 간암 부분과 위암 부분과 이런 부분 파이로티닉 가져오고 아필리아 이런 공급했고, 자, 이건 폴첸 박사의 글로벌 글 인수했고, 이 리보세라님이 어떤 약인지 다시 한번 또 여기서 검증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가의 이런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나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 입장에서 겁이 나겠죠. 아무래도 내 피 같은 돈이 묻어져 있는데 계좌를 자꾸 쳐다보면은 야,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 이렇게 하니까 겁이 날 수 있겠지만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뺀다 그러면 나 빼는가 보다. 그래, 얼마나 빼든 한번 보자. 지금 결국은 누가 얻는지 한번 보자. 이런 자신감을, 배짱을 좀 튕길 만한 그런 시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